자, 정청래 의원 나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반박인 정청래입니다. 출마 자격이 없다 알겠고요. 한겨레 승부수죠 이건. 한겨레 신문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중에서 제일 잘 쓴 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사를 잘 썼을 뿐만 아니라 네, 대담했어요. 그 대담한 승부수예요. 네, 김보혁 나를 기자께, 고소하라거든요. 김보혁 기자께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시사저널에서 23만 달러 수수료를 발표했을 때 언론 중재위만 제소했습니다. 형사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형사고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겨레에서 오늘 또다시 반기문 총장에게 반격을 가한 거예요. 나를 고소하라. 한겨레를 고소하라. 고소를 하면 검찰이 실제로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수사하게 되는데 왜 고소를 안 하냐. 이거는 한겨레의 역사의 기립인 날. 그리고 이 한 건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데 한 3% 정도 기여를 하는 걸로. 저는 매우 훌륭한 기사다. 그래서 제가 한겨레를 고소하라. 이렇게 제가 오늘 과감하게 또 한겨레를 이거 지지응원했습니다. 굉장히 대담한 기사였어요. 네, 비슷한 굉장히. 얘기들이 이전에 좀 있긴 있었어요. 네.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 이름이 등장한다. 이거는 시사저널이 첫 보도를 했었고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야기가 이번 국면에서는 첫 보도를 했는데 이제 후속 보도 있다가 흐지부지 됐죠. 근데 이제 한겨레가 이걸 다시 들고 저는 신문 기사에서요. 기사를 써놓고 우리를 고소하라. 이렇게 본문 기사에 쓴 기사는 처음 봤어요. 이건 마치 정청래가 박지원 나 고소하려면 고소해봐 하는 것을 좀 살짝 따라야지 않나. 다음. 그 제가요 드디어 박지원 대표와의 대결에서 1승을 거뒀습니다. 제가 드디어 박지원 대표한테 고소당했습니다. 1패가 될지도 몰라. 아니 이건 고소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전에서 제가 이겼다는 거죠. 얼마나 못 견뎠으면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제목이 굉장히 저로 하여금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제명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제가 그 울돌목 전사 정신으로 트윗 공격 계속했잖아요. 그것에 6개를 문제 삼았어요. 이제 그런 거죠. 김무성 등과 연대하겠다는 것은 마치 해방정국에서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그래서 제3지대 제2의 3당 야합은 그것은 정권 연장이다.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본인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대규모 민변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민변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유성 간첩 사건 있잖아요. 그 무죄로 이끌었던 그 무패 신화의 김용민 변호사를 제가 전화로 구두로 대표 변호사로 임명한다. 내가 들은 이야기는 좀 다른데. 귀찮아 죽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박지원 대표는 이미 보냈어요. 본인이 얼마나 속으로 속상했으면 전당대회 기간 중에 이걸 고소한 겁니다. 당의 이름으로. 그래서 박지원 씨는 일단 보냈기 때문에 새롭게 마크맨을 제가 맡았는데 그게 반기문입니다. 아니 재밌는 거 또 하나 나왔네. 이건 이제 오늘 최신 버전인데요. 아까 김총수 한 거에 국회에 빠진. 대한 경례를 하면서 아니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니까 어떻게 목례도 했냐면 하네. 이렇게 했어요. 국회에 대하여 경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경례를 한 거예요. 네. 반기문 총장이 아까 김총수가요. 그 태주잔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김총수도 아까 해설을 약간 잘못한 겁니다. 제가 충청도인데요. 보통 설날 명절 때 제사를 지내잖아요. 집안에서. 그때는 이걸 마십니다. 음복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산소에 가서 따라 놓는 거는요. 마시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건 집안마다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충청도잖아요. 충청도가 한 동네 지역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한다고. 마을마다 또 다르다고 했어요. 마을마다? 아니 그래서 저도 민석학자한테 물어봤는데 그럴 수도 있다. 네, 보통 그럴 수도 뿌려드리는데 있다. 네. 거기까지는 좋아하는데 더 웃기는 거는 마을마다 제례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제례에 따랐다. 이 제례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어이 제자잖아요. 다시 제자를 썼어. 해명 자료에. 그것을 한 번 썼으면 오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두 번 연속 다시 제자를 쓴 거야. 거기 문재인 스파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로 좋다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거 다시 가서 예를 갖춰라. 제례하라, 제례. 아니, 오늘은 또 광주에 가서 충무공의 도시라고. 그리고 그 턱바지 있잖아요. 네, 턱바지. 턱바지를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턱바지는 환자가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하면 안 돼. 저 뭐냐면 오른발을 올리고 왼쪽을 구두끈을 묶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저게. 근데 이 사진 누가 찍었어요? 부산 지역의 카톨릭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이 저를 초청 강연을 요청했어요. 신부님이 찍은 거예요? 그 신부님들 앞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보통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MBN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뭐냐라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기문이 지금 헛다리 짚고 있다는 거예요. 안보가 꼴찌입니다. 8.2%. 1등은 정의. 35%로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반기문 총장은 안보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공부가 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기문은 실제로 제가 예언합니다. 출마할 가능성 50%,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 50%. 어차피 반반 인생. 그래서 저는 출마를 못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저는 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유관순 사진은 왜요? 18세 선거 연령을 낮추자 그랬는데 드디어 바른정당도 처음에 찬성했다가 새누리랑 함께 반대하고 있는데 유관순 누나가 1902년 2월 16일생입니다. 3.1운동 당시 만 17세예요. 그럼 유관순 누나한테도 선거권 주지 말자는 거냐라고 아주 명징한 논리를 제가 이렇게 제공했더니 의원님이에요, 이거? 정례당이네, 정례당. 이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청래당 드디어 5,000명이 돌파가 돼서 5,000명 돌파 기념 전국 대번개를 이번 주 토요일 날 6시 반에 바로 이곳 파파이스 벙커원에서 하는데요. 청래당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이번 촛불혁명의 혁명 지휘부다. 그리고 내가 혁명의 사령관이다. 그래서 동계 산악훈련 저 혼자 갔어요. 살아걸려 혼자. 혼자. 잘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청래당 총재 집무실이에요, 집무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청래당 총재로서 집무실에서 집무를 보고 이제 혁명 상황, 촛불 광장 이럴 때 갈 때는 이제 정계발화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추진우 나오고요. 김총수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곳에서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SNS 전략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우리는 대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혁명 공약을 혁명의 행동 지침 이런 것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신분을 신원 조회를 하고 청래당 입당 당원증이 있는 분만 입장을 시키는 걸로 100명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만 얘기하시고요. 자, 오늘은 저의 세 번째 계보 정치인 정치원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마음 편안히 인더큐 마음 편안히 인더큐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인더큐 지금 딴지마켓에서 편안한 밤 이노큐를 만나보세요. 네, 드디어 바른정당도 처음에 찬성했다가 새누리랑 함께 반대하고 있는데 유관순 누나가 1902년 2월 16일생입니다. 3.1운동 당시 만 17세예요. 그럼 유관순 누나한테도 선거권 주지 말자는 거냐라고 아주 명징한 논리를 제가 이렇게 제공했더니 의원님이에요, 이거? 정례당이네, 정례당. 이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청래당 드디어 5,000명이 돌파가 돼서 5,000명 돌파 기념 전국 대번개를 이번 주 토요일 날
6시 반에 바로 이곳 파파이스 벙커원에 사는데요. 청래당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이번 촛불혁명의 혁명지휘부다. 그리고 내가 혁명의 사령관이다. 그래서 동계 산악훈련 저 혼자 갔어요. 살아걸려 혼자. 혼자. 잘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청래당 총재 집무실에 집무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청래당 총재로서 집무실에서 집무를 보고 이제 혁명 상황, 촛불 광장 이럴 때 갈 때는 이제 정계발화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추진호 나오고요. 김총수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곳에서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SNS 전략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우리는 대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혁명 공약을 혁명의 행동 지침 이런 것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좀 다른데. 귀찮아 죽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박지원 대표는 이미 보냈어요. 본인이 얼마나 속으로 속상했으면 전당대회 기간 중에 이걸 고소한 겁니다. 당의 이름으로. 그래서 박지원 씨는 일단 보냈기 때문에 새롭게 마크맨을 제가 맡았는데 그게 반기문입니다. 아니, 재밌는 거 또 하나 나왔네. 이건 이제 오늘 최신 버전인데요. 아까 김종수 한 거에 국회에 빠진. 대한 경례를 하면서. 아니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니까 어떻게 목례도 했냐면 하네. 이렇게 했어요. 국회에 대하여 경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경례를 한 거예요. 네. 반기문 총장이 아까 김총수가요. 그 태주잔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김총수도 아까 해설을 약간 잘못한 겁니다. 제가 충청도인데요. 보통 설날 명절 때 제사를 지내잖아요. 집안에서. 그때는 이걸 마십니다. 음복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산소에 가서 따라 놓는 거는요. 마시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건 집안마다 다를 수도 있죠. 아 근데 제가 충청도잖아요. 충청도가 한 동네 지역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한다고. 마을마다 또 다르다고 했어요. 아 마을마다? 아니 그래서 저도 민석학자한테 물어봤는데 그럴 수도 있다. 네, 보통 그럴 수도 뿌려드리는데 있다. 네. 거기까지는 좋아하는데 더 웃기는 거는 마을마다 제례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제례에 따랐다. 이 제례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어이 제자잖아요. 다시 제자를 썼어. 해명 자료에. 그것을 한 번 썼으면 오타라고 할 수 있잖아요. 2번 연속 다시 제자를 쓴 거야. 거기 문재인 스파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로 좋다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거 다시 가서 예를 갖춰라. 제례하라 제례. 아니 오늘은 또 광주에 가서 충무공의 도시라고. 그리고 그 턱바지 있잖아요. 네, 턱바지. 턱바지를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턱바지는 환자가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하면 안 돼. 저 뭐냐면 오른발을 올리고 왼쪽을 구두끈을 묶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저게. 이 사진 누가 찍었어요? 부산 지역의 카톨릭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이 저를 초청 강연을 요청했어요. 신부님이 찍은 거예요? 그 신부님들 앞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보통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MBN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뭐냐라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기문이 지금 헛다리 짚고 있다는 거예요. 안보가 꼴찌입니다. 8.2%. 1등은 정의. 35%로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반기문 총장은 안보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공부가 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기문은 실제로 제가 예언합니다. 출마할 가능성 50%,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 50%. 어차피 반반 인생. 그래서 저는 출마를 못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저는 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유관순 사진은 왜요? 지금 18세 선거 연령을 낮추자 그랬는데 자, 정청래 의원 나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반박인 정청래입니다. 출마 자격이 없다 알겠고요. 한겨레 승부수죠 이건. 한겨레 신문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중에서 제일 잘 쓴 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사를 잘 썼을 뿐만 아니라 네, 대담했어요. 그 대담한 승부수예요. 네, 김보혁 나를 기자께 고소하라거든요. 김보혁 기자께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시사저널에서 $23만 수수료를 발표했을 때 언론 중재위만
제소했습니다. 형사고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형사고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겨레에서 오늘 또다시 반기문 총장에게 반격을 가한 거예요. 나를 고소하라. 한겨레를 고소하라. 고소를 하면 검찰이 실제로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수사하게 되는데 왜 고소를 안 하냐. 이거는 한겨레의 역사의 기립인 날. 그리고 이 한 건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데 한 3% 정도 기여를 하는 걸로. 저는 매우 훌륭한 기사다. 그래서 제가 한겨레를 고소하라. 이렇게 제가 오늘 과감하게 또 한겨레를 이거 지지응원했습니다. 굉장히 대담한 기사였어요. 네, 비슷한 굉장히. 얘기들이 이전에 좀 있긴 있었어요. 네.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 이름이 등장한다. 이거는 시사저널이 첫 보도를 했었고,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야기가 이번 국면에서는 첫 보도를 했는데, 이제 후속 보도 있다가 흐지부지 됐죠. 근데 이제 한겨레가 이걸 다시 들고 저는 들어오고. 신문 기사에서요. 기사를 써놓고 우리를 고소하라. 이렇게 본문 기사에 쓴 기사는 처음 봤어요. 이건 마치 정청래가 박지원 나 고소하려면 고소해봐 하는 것을 좀 살짝 자, 따라야지 않나. 다음. 그 제가요 드디어 박지원 대표와의 대결에서 1승을 거뒀습니다. 제가 드디어 박지원 대표한테 고소당했습니다. 1패가 될지도 몰라. 아니 이건 고소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전에서 제가 이겼다는 거죠. 얼마나 못 견뎠으면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제목이 굉장히 저로 하여금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제명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제가 그 울돌목 전사 정신으로 트윗 공격 계속했잖아요. 그것에 6개를 문제 삼았어요. 이제 그런 거죠. 김무성 등과 연대하겠다는 것은 마치 해방정국에서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그래서 제3지대 제2의 3당 야합은 그것은 정권 연장이다.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본인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대규모 민변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민변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유성 간첩 사건 있잖아요. 그 무죄로 이끌었던 그 무패 신화의 김용민 변호사를 제가 전화로 구두로 대표 변호사로 임명한다. 내가 들은